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두 분 함께해 주실 건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키워드가 5위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본격 반등 시동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은 걸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사님께 좀 드려볼게요. 어제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이 오늘 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분위기를 조금 읽어주세요. 이 정도면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지, 결국은 2차 전지 사이즈가 좀 많이 커져서 지수가 가려면 2차 전지도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가 저는 나올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실 지금 현재 위치에 특히 에코프로, BM 금양 같은 기업들은 공포에 사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공포에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그때 샀어야 했는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사실은 장 시작하고 나서 3%, 4% 빠지고 있는 그 가운데 매수하기란 정말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만약 현 구간에서 내일 모레도 일단 글로벌 시장 대내 뉴스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금은 이제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윗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저는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재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손실폭을 좀 적게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일각에서는 에코프로 보시면서 와, 에코프로 50만 원대에서 80만 원 그 가던 그때랑 비슷하나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보유자분들은 특히 더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기대치는 지금 낮추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일단 저는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낮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에는 결국 이제 투심, 그리고 그 투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돈이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처럼 무한대에 가까운 더 힘의 이 응축력을 좀 보일 수 없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재차 더 강한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은 더 강력한 뉴스라든지 모멘텀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도움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에코프로 BM은 조금은 힘을 좀 빼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대체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신에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기업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자리를 좀 잘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극재도 기술력이 있고 지금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 이건 맞아요. 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이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 혜택까지도 지금 받은 그런 실적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현 구간에서 어느 기업을 택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큰 수익을 준다라기보다는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최대한 없는 저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실 거다라고 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대체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2차 전지를 지금 본다고 한다면 안전한 안전판을 갖추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으로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충분히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반도체 IT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나와도 들어갈 섹터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고민일 거예요. 그렇게 저는 2차 전지는 조금은 힘을 빼주시고, 그래도 2차 전지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주도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처음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외부적인 악재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증시 순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오늘 2차 전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었죠.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한
적게는 2달, 길게는 석 달 동안 오직 2차 전지였었죠. 시장에서 2차 전지 주식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극심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셨죠. 그래서 새롭게 2차 전지를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보다는 기존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조차도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죠. 강한 믿음이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게 저는 이제 첫 번째 변화의 조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변동성이 우리 무상증자 테마가 꺾였을 때랑 다른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급등했던 주식이 꺾인다라는 거 이제 비교인데요. 일반적으로 재료가 없이 급등했던 주식은 꺾일 때도 허무하게 무너지죠. 대표적인 게 뭐 무상증자 테마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거였죠. 하지만 이건 실적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릴 때마다 실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최근에 5일 동안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됐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50만 원에서 60만 원 갈 때 적게는 거래량이 100만 주, 많게는 거래량이 400만 주에 달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사야 된다. 상승기에 400만 주 가까이 거래하셨던 분들이 지금 불과 10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을 가지고 끌어올린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400만 주, 200만 주 거래했던 거래량에 소위 이제 물리신 분들이죠. 그분들 입장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 이제 좀 올라오는구나라고 한다면 소위 그게 매물대가 되죠. 그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그거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 논리입니다. 이 업황이 나쁘다 좋다는 논리가 아니라 지금 변동성이 시작된 주식이 다시 이 주식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전 거래량보다 많아야 된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죠. 여기에 이제 펀드멘탈이 좋다, 견디면 된다. 이거는 좀 긴 호흡이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반등의 시작이냐라고 봤을 때는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면 올라갈 때도 올라가다 쉬다 하는 것처럼 떨어질 때도 떨어지다 올라가다 하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글쎄요, 뭐 여러분들의 판단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주식들을 보아오면 올라갈 때도 흔들리면서 올라갔고 떨어질 때도 흔들리면서 올라간다. 펀드멘탈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펀드멘탈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반등 구간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각도로 지금 2차 전지가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바로 있는 4위 키워드로 올라가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는 충전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오늘 뭐 단독이라고 해서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대기업들이 키를 꽂고 있다. 근데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뭐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관심도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측면이요. 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첫 번째로 이 충전 인프라 관련주 오늘장에서 주목받는 진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일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 봐요. 2차 전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섹터 안에서 소외받았던 쪽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재건 이슈에 2차 전지 이 충전 인프라 이야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기반 인프라부터 복구해야 되는 우크라이나에 이 2차 전지 충전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주가에 굉장히 이제 좋은 기류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을 너무 이제 맹신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마진율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이 수익이 된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선뜻 나서서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확장을 하니까 따라서 같이 성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기반이다 보니까 중소형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결국 이제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규모의 경제를 좀 읽어내야 되는 그러한 산업이다 보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전 인프라 충분히 메리트 있다. 대신에 오늘 혹은 최근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을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2차 전지가 정말 이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가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안 간 쪽은 이 충전 인프라 여기 남은 것 같다라는 조언을 저희한테 일찌감치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격 종목들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살짝은 가진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기업별로 이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이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은 이제 SK 네트워크스를 저는 일단 원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가장 많은 충전 인프라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제가 1위를 본다라기보다는 결국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시세 그리고 현재 시장의 지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대내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종목이 더 변동성을 보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중소형주 쪽을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만약 충전 인프라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SK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기업의 현재 위치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충전 인프라 관련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럼에도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가진다면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전 인프라가 의외로 지금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그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의 전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위에 좀 많죠. 특히 이제 서울 시내 중심으로 보면 각종 동사무소라든지 웬만한 건물들, 쇼핑몰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특별히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서울만 조금만 벗어나도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관리조차 안 된다. 김선희 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이제 모호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조금 받아서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게 태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기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전법이라는 게 있고요. 전기 판매는 무조건 한국전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ECC 같은 뭐 테슬라가 미국의 ECC 뭐 스테이션을 깐다. 우리나라에는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허들이 좀 넘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기계 관리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관리 강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주가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긴 호흡으로 따라서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담이 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선희 기자께서 처음에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저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들이 2차 전지가 이제 대장주들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도 순환매가 계속 돌죠. 저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충전 쪽이 돌았고 엊그제만 하더라도 다시 또 그 이제 뭐 자원 쪽들이 돌았고 이게 이제 꺼질 때도 한꺼번에 꺼지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산업 자체가 일단 믿음이 좀 있고 커진다라는 거에 대한 컨시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같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2차 전지 충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된 문제라고 보지만 접근은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위원님 앞서 이사님께서는 그 가운데 SK 네트워크스 가장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권에 두고 계신 종목군의 특징이 좀 있는지 있다면 좀 좁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LG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전장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LG전자가 최근에 그 충전기 신모델을 이제 그 언론에 공표를 했죠.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전장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LG그룹은 이제 전장 사업에 전면으로 나서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같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SK 같은 경우는 SK 주유소에다가 법만 통과되면 한쪽에다가 이제 구석에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롭게 본다라면 범전장으로 LG전자를 저는 눈여겨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사이즈가 큰
대기업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의 관련주를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이슈 계속 받고 있는 자리고요. 자, 이 가운데 오늘 반도체는 보합권에서 대다수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톱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사님, 저희가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2차 전지로 다 쏠릴 때 조금 반도체 올랐다고 하면 여기서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쉬어가거나 약간의 조정 정도입니다. 이런 시소 게임에 의미가 있는지 일단 궁금해요.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결국 이제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한 주이고, 또 그 외부의 변동성 요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사람들의 투심이 몰리면서 글로벌 3대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우선은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채 한도 협상 이후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 마이크론 제재 관련해서는 이렇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리고 중국 거기 사이에 우리나라와 반도체가 지금 끼어 있어서 단순히 산업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마이크론의 부재를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가서 메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수주가 많아지는 그러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가 이 마이크론의 대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볼 것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조금 보시기보다는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은 다 동일하게 길게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뉴스에 그냥 일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일환으로 좀 낮은 가격에 오면 사자, 이러한 전략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견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브레이크 숨고르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지 이 점 여쭤보고 싶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펀드멘탈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사이클로 접근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뭐 바닥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GPU 관련해서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중국도 견제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미국을 좀 나가는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하죠. 단순하게 수급놀이를 보면 전 삼성전자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급등한 이후에 어제 보합, 오늘 보합. 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금요일 날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연 3일째 같은 가격대에 머문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여타 다른 중소형들도 갭으로 뜬 이후에 그 갭을 지키고 있다? 우리 보통 여러분들 차트 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갭은 항상 메워진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배우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이 주식에 대해서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단 갭을 메우고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언젠가 갭을 메우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는 뭐 강하다라고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잠깐 쉬어가는 거지만 일단 한번 점프한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이 저는 교과서적으로 차트를 만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차트라는 것은 다르게 급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관점의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죠. 약할 거였으면 벌써 이제 갭을 메웠겠죠.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팔아서 2차 전지로 충분히 갈 수도 있었죠. 2차 전지가 강한데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조차만으로도 저는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은 7만 전자 돌파 시도는 한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만 전자 단기간 좀 기대를 좀 설레면서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저희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도 강합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들도 그렇고요. 오후 들어서 튀는 종목들도 있어서 춘차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숭이 도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병 신체 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도 지금 강합니다. 작은 종목 전에 사이즈가 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 첫 번째로 분위기를 좀 읽어주십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사실 뭐 대장주격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지금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일단 여기 궁금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에 대한 안전성이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정진 회장 복귀 이후에 이제 M&A, 그다음에 회사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램시마 SC에 대한 미국의 FDA 승인 여부가 올 가을에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의 시장이 유럽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제 거기에 현실적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고요. 물론 이제 6월 달에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과거와 좀 다른 것들은 대형주들이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만 셀트리온이 움직이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일단 어쨌든 셀트리온이란 강력한 대장주가 있다라는 것이 업종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많이 쇄신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뭐 우리가 코스피 대부분의 이제 경기 순환 종목들이 쉴 때 잠깐 가주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경기가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는 이런 쪽들은 눈에 안 띄죠. 우리가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제약바이오 갖고 재미를 못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소위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성장 섹터였었죠. 근데 지금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금리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고원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북이처럼 걸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들 움직이는 것은 역시 뭐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거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대장주들의 묵직한 흐름들이 보인다라면 투자의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대안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사님께도 같은 결에서의 질문 먼저 드릴게요. 하반기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많이들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금리 관련해서 그렇고 뭐 학계 이슈도 그렇고 사이즈가 큰 종목에 대해 영향을 줄 만한 이슈도 충분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견해 일단 먼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쪽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정확하지는 않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사실은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도체 IT 기업들이 상반기보다는 더 나아지는 하반기를 노려본다는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한번 보면 제약바이오는요 분기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던 기업도 굉장히 많고 또 하반기에 상반기를 또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한 기업들이 저는 제법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으나 기업을 좀 잘 골라야 됩니다. 제약바이오가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게 리포트 보면 정말 다 좋은 기업 같아 보여요. 정말 다 이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또 해줄 수 있는 신약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쪽이 제약바이오인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올해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가 하반기에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뉴스는 앞서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안 좋은 악재보다는 좋은 호재 뉴스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M&A라든지 또 이제 미국발 임상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 램시마 SC가 중남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판매액을 올리고 있어서 상반기보다 더 좋은 또 실적을 내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제약바이오에 이제 이 찬성을 하지만 종목은 중소형 쪽보다는 이렇게 좀 큰 기업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사님, 이거를 뭐 사자 말자 뭐 이 관점이 아니라 궁금하실 듯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오후 들어서 들썩이고 있는 쪽이 진단키트 쪽입니다.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원수인 두창 관련도 뉴스가 있었고요. 또 이병 신체 검사에 마약류 검사가 추가된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묶여서 움직이는 게 지금 테마주 영역으로 이 뉴스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찾지 못하는 그 뒤에 다른 모멘텀도 지금 안고 있는 걸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죠. 네, 일단 이러한 뉴스 때문에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뉴스에 이제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이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종목분들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종목분들 저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 종목까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뭐 휴마시스라든지 이러한 관련 기업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상승이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다 보니까 분명히 어제만 하더라도 이 가격대 올라오면 내가 꼭 손절을 하고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손절 못 하신 분들 지금 많을 거거든요. 그래도 어제 그 마음가짐을 다시 새기면서 일부라도 꼭 리스크 관리하면서 저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분이 빨간불을 보시면서 오히려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는 것은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이야기를 확인해봤고요. 이제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지속 가능한 테마일까요? 질문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히토류 관련주, 미중 갈등하면 저희가 히토류 관련주만 봤는데 이게 또 페라이트 관련주로 또 가니까 이게 또 2차 전지로 묶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격이 일단 물음표입니다. 그 성격부터 규정을 좀 위원님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히토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한 차례 움직였다가 지금 주가 어떻죠? 다시 빠졌죠. 페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주가 어땠죠? 급등했다 다시 빠졌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술적 반동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슈화 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히토류 관련해서는 일단 미중 간의 갈등이 더 표면화돼야죠. 더 표면화돼가지고 중국이 더 이상 히토류 수출을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할 때까지는 여전히 기대감이죠.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손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정말 놀랍죠. 이들이 진짜 싸우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이제 반도체 갖고는 싸워도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역대 최고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뭘까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수출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싸우고 있는 거냐, 그게 맞냐라고 이제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좀 해보셔야죠. anyway, 지금 일단은 히토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여전히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페라이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히토류를 좀 안 쓰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히토류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줄여두는 게 회사의 안전성에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페라이트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쓰는 거와 국내 업체의 연관성 아직까지 찾아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일단 테슬라 하나의 어떤 언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게 또 우리나라 주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또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매하신다라면 중요한 것은 분명 이것은 지금 시세를 이끌어내는 테마의 영역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능하신 분은 들어가셔야죠. 지금 김천희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정말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정말 저런 차트에서 갑자기 오늘 급증한다? 이게 또 내일 올라간다? 여전히 트레이딩 영역이죠. 그런 부분들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분석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AS와 함께 원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촉박하게 남았지만 좀 여유 있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사님 AS 항목도 있고요. 원픽도 있어서요. 이사님께 바로 AS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요 종목이 오늘 상한가 진입했다 지금 풀린 구간인데 의미 있는 시세라서 빠르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강합니다. 이스트소프트 저희 2월 말에 추천을 해주셨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산정을 해봐야겠지만 두 자릿대 30% 전후의 강세입니다. 보안주 강점에서 당시에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내부적으로 강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것 같아요. 더 끌고 가도 되는 뉴스가 나온 자리일까요? 아니면 오늘 어떻게 전략 취할까요? 일단은 차트 기준으로 보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보다 17,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2차 전지 안에 2차 전지 충전 인프라가 있다면 AI 안쪽 혹은 로봇 쪽에 저는 이런 보안 기업들이 사실 거의 유사하게 크게 관심을 못 받았던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해당 산업들이 커져나가면 커져나갈수록 같이 또 동반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도 오늘 여기서 꼬리가 더 길어지지 않는 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끌고 가보자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는 현재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너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자리와 위치, 수급, 실적의 삼박자들이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가운데서는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는 선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도 단기적인 시세지만 현 구간에서 만약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10만 원까지 한번 목표를 좀 길게 높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6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추후에 다시 매매를 하시더라도 꼭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한 분의 코멘트 하나 더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좋을 때도 저희 방향성 제시는 꼭 필요하니까요. 오늘 오후장의 포인트 어디에 두면서 막판까지 3시 반까지 전략 꾸려가셔야 될지 여기에 대한 팁 공유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런 변화를 좀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뭐 항상 주식 시장에는 뭐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중심이 우리가 이제 직전에 있었던 움직였던 중심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모색이 되고 있다라는 변화를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죠. 지금 올해 초에 가장 강했던 게 뭐죠? 인공지능과 로봇이었고 2차 전지였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게 강하죠? 반도체와 어제 같은 경우는 뭐가 강했죠? 조선주가 강했죠. 이런 것처럼 시장은 생물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2차 전지 움직일 때 여전히 로봇, 인공지능 하셨던 분들, 지금 이제 새롭게 가는데 여전히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눈을 닫는 게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의 변화를 나타내려고 본다라면 조만간 다음 달에는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조선만 또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변화의 시작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읽어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중한 조언 잘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